아,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? 엉엉 울었어요. 눈꽃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. 저는 이제 커피를 하고 있는 구대회라고 하고요. 또 하나 이제 출판사,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. 커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 뭐 커피 테이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커피 테이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예, 그런데 좀 약간 오글거려서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저는 그 의미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커피로 즐거움을 드린다라는 그렇죠. 게 그 안에 이제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. 맞습니다. 지금은 그 커피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원래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계속 있었어요.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직장인들은 이제 끝없는 월요일 속에 살죠.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토 일이 없고 금금금. 멀어서 뭐 금금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커피를 선택한 건지. 아,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? 어떻게 보면 배부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먹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났었죠.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.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갔는데 결혼도 않고 그거를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엉뚱하게 배낭여행을 떠났느냐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참 재밌는 게 이 길이 열리더라고요. 여행 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했고 물론 그 직장을 또 그만두고 커피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직업이 바뀌긴 했지만 이 길은 열리더라. 간절하니까. 이 커피라는 게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서 거의 필수제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매일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는 싸지만 또 맛은 조금 덜하고 좋은 커피는 비싸잖아요. 그래서 양질의 맛있는 커피를 좀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누구나 싸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자는 기치로 제가 2014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 1,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편적 그 커피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 복지 너무 좋네요.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고 저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고 그런 기회도 됐었죠. 요즘에는 좀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죠? 예, 저는 뭐 책도 6권을 썼고 또 출판사도 하고 있고 가끔 방송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강의하고 있고. 얼마 전에 대표님의 책을 한 권 읽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무슨 책? 그 커피의 본질.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서 내가 드립을 되게 엉망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있었구나. 앞으로는 더 좀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뭔가 좀 잘 되고 이런 모습을 좀 못 보시고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고 고생하고 막 그럴 때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그게 이제 많이 힘들었죠. 제 책이 2016년도 4월에 첫 번째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아버지 묘소에 가서 헌정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. 감동스러운. 엉엉 울었어요. 지금도 뭔가 이렇게 감동. 지금도 울 것 같아. 눈물이 날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예, 그랬던 뭐 기억도 있고. 또 하나는 제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여동생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. 2004년도 2월 달에 그 뇌 관련 질환 때문에 이제 거의 생사의 고비를 겪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이 울었죠. 왜냐면 여동생이 막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진짜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뭔가를 지금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? 저는 이겨낸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개인적으로는. 인정한다.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.
왜냐면 이겨냈다는 표현이 저는 안 맞는 게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잖아요. 이겨냈으면 그게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?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. 신약에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예. 상처를 맞아요. 이겨내는 게 아니고 네.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인정하고 게 그렇죠. 올바른 해결 방법이다. 예, 맞습니다. 잘 되게 받아들이고 그럼요. 인정하신 것 같아요. 아, 예. 교수님은. 제가 장인어른이랑 단 둘이 베트남을 3박 4일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올해 봄에. 네.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네. 장인어른이랑 둘이 간다는 네. 게. 상상 불편하죠. 힘들 것 같아요. 힘들어요. 되게 힘든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.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는 그렇게 못 해본 거죠. 아버지랑은 여행 한번 못 해본 거야. 장인어른도 야, 구서방이 우리 사돈어른이랑 이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대신 이렇게 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극복도 되지 않고 그 이겨낸다 표현도 하죠. 그냥 인정하면서 제 삶 속에 항상 이렇게 동반자로서 같이 가시는 거죠. 예. 저를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누구보다 긴 시간을 일하고 있어요.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, 10시까지 매일을 이렇게 일하는데 하지만 저만의 또 시간이 있습니다. 네.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그 1시간만큼은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커피 한 잔을 제가 다 뽑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해요. 그러면서 하루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. 그거는 매일매일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그러면서 그 순간, 그 찰나를 즐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13시간을 온전히 또 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책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. 두 가지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. 하나는 베토벤의 이야기. 아, 베토벤. 네. 그리고 하나는 칸트의 얘기. 베토벤, 칸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분이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토벤의 넘버 60라는 게 있거든요. 60. 베토벤은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꼭 60알의 원두를 세서 마셨다. 작곡이라는 게 완벽해야 되잖아요. 완벽을 기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도 자기한테 맞는 그 원두의 양 그거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. 칸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맑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라는 아이템을 또 이용했다. 칸트가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항상 산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게 약간 대표님의 오전에 한 잔 마시는 리추얼이죠. 동안에. 예,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오후 4시가 되면 잠깐 쉽니다. KBS 93.1 클래식 FM을 딱 틀어요. 그러면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하거든요. 4시에는 따뜻한 차 같은 거를 마시면서 하루를 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. 꼭 몇 시간씩 쉬고 뭐 하루 휴가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 속에도 10분, 20분만 따로 띄어놔도 그걸로써 에너지를 얻고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을 혹은 나머지 날들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게 아닌가. 되게 깊숙이는 못 들어가 봤지만 얼핏 좀 바라봤을 때는 찰나들을 만끽하고 있는 라이프를 살고 계신 게 아닌가. 저희 가족들이 전 돈도 지금 없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환원이란 말이에요. 왜 다 환원하냐고. 우리는 어떡하냐고. 모든 거는 사회에 돌아가야 된다. 내 육신조차 땅에 묻히는 것도 사치다.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면 적어도 플랑크톤의 먹이라 될 수 있고 물고기의 먹이라 될 수 있고 인류의 눈곱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. 방해는 하지 않고 나의 그런 것들을 가족한테 일부분 남기고 모든 것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다. 그 이상을 내가 욕심내고 뭔가를 쥐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. 그리고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생각이에요. 그건 변함이 없어요. 특별하신 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. 아, 이런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. 조선시대 때 뭐 보면 선비들 보면 아오가 다 있잖아요. 네. 저 인생의 스승이 계세요. 네.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이 그 금화 피천득 선생님이신데 이분과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아오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자네가 하나를 한 글자를 고르고 내가 한 글자를 고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. 생각해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춘자가 좋았어요. 네. 개인적으로 춘원 이광수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춘원 선생님 같은 경우 피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해요. 선생님이 10대 중반
네, 춘원 선생님 댁에서 유숙을 했어요. 그래서 금화라는 호도 사실은 춘원 선생님이 지어준 거거든요. 검은 고치는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다. 그래서 저는 이 계보가 이루어지겠구나 막 이런 욕심 생기고 그래서 춘자를 골랐는데 선생님께서는 곡자를 고르시더라고요. 골짜기 곡자, 구불 곡자.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춘곡? 이상하다.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이게 봄의 골짜기다. 겨울이 지나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. 그래서 춘곡이라는 아우를 갖게 됐죠. 그게 또 인생을 사는 어떤 지침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. 좋은 일 하라고, 네. 좋은 소식 전하라고 네. 항상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계속 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좀 따뜻하게. 네. 지금도 되게 따뜻해 보이십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?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커피를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커피를 내리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라보는 행위, 향을 맡는 그런 커피를 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다. 마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향기로웠으면 좋겠다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글씨를 가장 잘 쓰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게 책 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.